샬롬! 성경과 성경의 땅 맵연구소의 유병석 목사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과 나봇의 포도밭 사건 알고 계시죠? 과연 이 사건은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일까요? 아니면 만들어낸 이야기일까요? 고고학 발굴 현장을 통해 이 사건을 재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나봇의 포도밭을 찾으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텔 이스라엘 아래에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은 포도주 틀인데요. 2012년에 이 지역에 대한 3D 지표 지도를 만들기 위하여 레이더 조사를 했는데 이와 같이 포도주 틀로 사용된 농업시설물이 무려 57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돌로 제작한 시설물들은 정확한 제작 연도를 특정 짓기가 어려운데 이 지역에 있는 포도주 틀들은 대부분 제1성전 시대부터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포도주 틀을 통하여 제1성전 시대의 포도주 만드는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포도 알갱이를 모아서 발로 밟는 곳인데요. 이렇게 발로 밟아서 만들어진 포도즙이 이 홈을 따라 앞에 있는 웅덩이에 모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모여진 포도즙을 영어로 머스트라고 부릅니다. 이 머스트에는 포도 껍질과 알갱이와 씨앗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런 머스트를 옆에 있는 이런 웅덩이에 모으는데요. 이런 곳에 모아서 약 3일 정도 숙성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껍질과 씨앗들은 가라앉겠죠. 그러면 위에 있는 즙을 모아서 항아리에 담아 서늘한 곳에서 숙성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아리를 세우기 위하여 동그랗게 파놓은 홈이 있는 시설물이 이 근처에서 무려 63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을 볼 때 제1성전 시대에 텔 이스라엘 주변에서 포도 농사가 활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2년 이스라엘 탐사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제니 에벨린과 노르마 프랭클린은 이렇게 많은 포도주 생산 시설물을 보고 제일 먼저 떠올린 것은 성경의 나봇 포도원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었는데 아합의 왕궁과 가까웠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팔 것을 제안했지만 나봇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상심한 아합을 대신해서 그의 아내 이세벨은 나봇을 거짓 모함을 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후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엘리야 선지자는 나봇의 핏값을 받아 아합 집안과 이세벨이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텔 이스라엘 아래에서 제1성전 시대 포도주 틀을 발견한 이후 나봇의 포도밭에 대하여 좀 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나봇의 포도밭이 있었다면 성경의 언급대로 아합의 왕궁, 즉 텔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있었겠죠. 그렇다면 이 아래 들판 어딘가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래 들판으로 직접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텔 이스라엘 바로 앞에 있는 밭에 있는데요. 이곳은 농사짓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키부츠 텔 이스라엘에서 이 지역의 토질 검사를 했는데요. 포도 농사와 올리브 농사에 적합한 토질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제1성전 시대에 이곳에서 포도 농사를 지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이곳이 농사짓기에 좋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넓은 평원의 물 근원지 되는 엔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숲 속에 이스라엘 샘이 있습니다. 이곳이 이스라엘 샘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 맞서기 위하여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을 쳤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샘 주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샘이 있기에 이 지역이 농사 짓기에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나봇의 포도밭이 있었다면 텔 이스라엘과 가까웠고 그리고 이 샘과도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럼 아합 왕은 왜 나봇의 포도원을 원했을까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아합 왕은 이 포도원을 사서 채소밭을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학자들은 아합의 이 말은 자신의 진정한 속내를 감춘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뒤에 바로 텔 이스라엘 곁에 있는 포도주 틀이 있습니다. 텔 이스라엘의 고고학적 흔적을 통하여 아합의 진정한 의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 왕 시대에 국가적 차원에서 포도주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아수르의 기록물이 있습니다. 아합 왕과 비슷한 시기에 아수르의 왕이었던 아슈르나스르팔 2세는 아수르의 수도 칼라흐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10,000개의 포도주 가죽 부대로 7만 명의 손님을 접대했다고 했습니다. 즉 많은 포도주는 곧 부와 국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시대를 살았던 아합 왕도 어쩌면 왕궁에서 큰 잔치를 베풀 때 포도주를 대량 소비했을 것입니다. 아합의 왕궁이었던 사마리아 주변에서 발견된 오스트라카에 포도주를 사마리아로 가져온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사마리아 왕궁의 귀족 부인을 바산의 암소에 비유하면서 이들이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텔 아라드에서 발견된 오스트라카에 의하면 포도주는 중요한 군 보급품이었습니다. 군사들에게 제공해야 할 필수품 중 하나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아합도 마찬가지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군사들에게 보급할 포도주가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텔 이스라엘의 독특한 고고학 흔적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텔 이스라엘 발굴 현장에 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텔 이스라엘 요새의 동남쪽 모서리 망대인데요. 텔 이스라엘은 다른 텔과는 다르게 직사각형 요새 형태입니다. 긴 곳은 289m, 짧은 곳은 157m나 되는 아주 큰 요새였습니다. 이곳을 1990년도부터 발굴한 다비드 우시키는 이 요새는 오므리 왕 혹은 아합 왕이 만들었는데 특별히 아합 왕과 이세벨은 이곳을 겨울궁전으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고학 흔적으로 볼 때 텔 이스라엘은 왕궁이라기보다는 군사 요새의 형태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의 왕궁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왕궁에 사용된 단어가 일반적인 궁전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헤칼입니다. 이 단어는 수메르어 에갈이 아카드어 에갈루가 되고 히브리어에 들어와서 헤칼이 된 것입니다. 뜻은 큰 집입니다. 특별히 아카드어에서 왕궁과 가까운 곳에 둔 군사 주둔지를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열왕기상 21장에서도 아합의 왕궁이라기보다는 아합이 만든 군사 주둔지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해석입니다. 텔 이스라엘의 고고학 흔적으로 볼 때 이곳은 왕궁이라기보다는 군사 주둔지였습니다. 텔 이스라엘은 무기또와 거의 같은 기능을 하는 요새였습니다. 이스라엘 평야를 통과하는 길을 통제하고 또 사마리아 성으로 접근하는 족장의 길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이 텔 이스라엘이 아합 왕의 군사 요새였다면 아합 왕도 자신의 군사들에게 포도주를 공급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포도주를 많이 구입해야 하는데 어쩌면 나봇에게서도 포도주를 구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자신의 요새 앞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아합 왕이 생각할 때 그 포도원을 자신이 직접 소유하고 경영한다면 포도주를 싼 값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사려고 했는데 이것을 채소밭으로 한다고 한 것은 그러니 그의 진정한 속내를 감춘 표현이었던 것이죠.
아합의 이러한 속내를 알고 이세벨은 나봇을 거짓 모함해서 죽인 후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큰 범죄였던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그들의 이런 범죄를 알고 나봇의 피값이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고고학 흔적을 통해 볼 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실제 있었던 일로 보입니다. 맵연구소의 영상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레이트라웃.